옛날 옛적 간달가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회 회원들이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당입니다.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는 옛 이야기, 동화, 다양한 시를 읽으며 이야기 문화를 이어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듣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옛날 옛적 간날가적 시즌2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간달가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보내셨어요? 바빴죠? 네, 이번에 게스트 섭외를 못 해가지고 사실은 게스트가 섭외가 됐었는데 네. 지난번에 우리 방송을 못 했죠. 맞아요. 네. 이 마이크나 이렇게 그 기계적인 것에 저희들이 그 잘 못 다루어서 귀하게 모신 지혜연 선생님을 그냥 돌려보내드리고 말았었네요. 네. 기계 사용을 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 네.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쵸? 네네. 이게 그러네요. 저희가 피해를 봤잖아요. 이 세팅된 것도 다시 한번 좀 잘 봐두어야 되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지금 지난주부터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세월호 특별주간입니다. 네, 이에 단원 FM에서도 세월호 특별 방송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각 코너별로 진행자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주는 특별 방송 준비를 하셨죠?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그 특별 방송 하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노래도 여는 음악 세월호 참사 관련된 노래 들으시고 시작할게요. 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네, 천개의 바람이 되어 임형주가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아, 역시 슬프네요. 네. 오늘 저희가 읽어드릴 4.16 단원고 약전은 약전의 뜻은 뭐냐면 줄여서 간략하게 쓴 전기인데요. 4.16 참사로 별이 된 이들을 영원히 기리기 위한 취지로 이들의 삶과 꿈을 12권의 책으로 엮어낸 것이 있습니다. 4.16 단원고 약전은 별이 된 이들의 삶과 못다 이룬 꿈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을 집필하신 분들은 소설가, 동화작가, 시인, 르포 작가 등으로 구성된 139명의 약전 작가단이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인터뷰하며 가족들을 깊이 배려하고 그 정서를 공감하면서 집필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드릴 약전은 2학년 3반 친구들의 약전인데요. 총 12권 중 3권, 3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책의 제목은 우습게 보지마, 후회할 거니까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읽어드릴 약전은 유예은 양 약전인데요. 유예은 양의 약전 제목이 우습게 보지마, 후회할 거야 거든요. 이게 그대로 3권 전체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은 양의 어떤 꿈, 예은 양은 이렇게 연예인 되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은 양의 묻다 이룬 꿈과 그 꿈을 향해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글로 이렇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희 선생님이 앞부분을 읽어드리고 제가 뒷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나요? 우리 그 예은이 어머님이 어린이 도서연구회 회원이셨다는 네, 선배님이셨다는 이야기 해도 된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예은이하고 또 하은이가 있었는데요. 네. 그 두 사람은 또 쌍둥이였다 그래요. 네. 그 쌍둥이 중에서 이제 한 친구가 별이 된 거지요. 네.
그리고 그 어머님이 예전에 저희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 회원이셨고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이 편을 선정하게 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읽어주실까요? 네. 2학년 3반 약전. 네. 우습게 보지마. 후회할 거니까. 휴.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이 터져 나왔다. 61번 버스를 안산역 앞에서 타면 자리가 많지만 건너편에서 타면 5분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안산역 앞을 지난 버스가 유턴해서 건너편으로 오기 때문이다. 서서 간다 해도 얼마 안 가서 자리가 나게 되어 있다. 엄마는 안산역 앞에서부터 편하게 앉아서 가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상대로 몇 정거장 안 가서 자리가 났다. 창밖으로 사랑의 교회가 보였다. 하느님, 내 꿈을 사랑해 주세요. 실력도 없으면서 뜬구름 잡는 꿈 꾼다고 놀림도 많이 받는다. 음정 박자가 불안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는다. 하지만 난 이제 겨우 16살 중학교 3학년일 뿐이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보컬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하느님 은혜라고 기도를 했다. 지난번에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도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을 보컬 학원 등록한 것이라고 적었다. 하고 많은 일 가운데에서 학원에 다니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웃었지만 사실을 그대로 적은 거니까 놀려도 기분이 좋았다. 군자 공고를 지나면 도시가 끝나고 들판이랑 산이 나온다. 이렇게 논밭이 많은 곳에 있는 화정교회에 우리 가족이 다닌다. 화정은 꽃은물이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아름다운 마을이다. 안산으로 온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다. 엄마는 전도사인데 교회에 있는 도서관을 관리했다. 일을 하던 엄마가 동네 구경 가자고 나서면 하은이랑 동생들이랑 들판을 뛰어다녔다. 마을 집들에서 키우는 동물 구경도 했다. 봄에 모내기 하느라 논에 물을 대면 꼬두물 들판이 호수처럼 변했다. 여름에는 벼가 자라서 푸르게 덮이고 가을이 되면 익은 벼들이 황금 물결로 출렁거렸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온통 하얀 세상이 되었다. 손바닥에 물집 잡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쥐불놀이를 한 적도 있다. 나에게는 천국 같은 마을이다. 버스가 오르막길을 붕 올라갔다. 시흥시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부천 가는 길에 있는 첫 번째 고개다. 예전에 고모가 있는 음악학원에 갔을 때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만큼 노래를 잘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아직도 넘어야 할 고개가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 오빠에 비하면 나는 넘어야 할 고개가 더 많이 남았을 거다. 엄마는 내가 태어날 때도 큰 고개를 넘었다고 했다.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고 친척이나 친구들이 놀란다. 이란성 쌍둥이라서 그렇다. 하은이는 태어날 때 3.3kg이었는데 난 2.6kg이었다. 목이 심하게 뒤로 꺾여 있고 폐혈증 증세도 있었다. 엄마랑 하은이가 퇴원을 하고도 혼자서 일주일이나 병원에 있어야 했다. 다행히 나중에는 내가 잘 뛰어다니고 운동도 잘해서 안심하게 되었다면서 너무 뛰어다니니까 도리어 걱정했다는 말도 들었다. 그 생각을 하니 웃음이 터졌다. 웃느라 앞으로 쏟아진 머리를 쓸어 올리는데 손가락 끝에 눈썹 옆 흉터가 만져졌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랑 뛰어놀다가 길 옆에 서 있는 트럭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런데 피가 멎질 않았다. 피를 마구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교회로 갔다. 살짝 부딪혔다고 생각했는데 세게 부딪힌 것이었다. 하얀 원피스가 빨간 원피스로 변했던 거 기억하니? 엄마는 그때 일을 말할 때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하은이는 정숙한데 나는 왈가닥이라며 놀린다.
시흥 경찰서를 지나고 진말초등학교 앞을 지났다. 나는 정지초등학교를 나왔다.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엄마 아빠를 졸라서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부터 음악학원을 보내달라 할 거다. 초등학교 때 조르고 싶었는데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참아버렸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오디션을 포기했을 때 아빠가 스파게티를 사주면서 그랬다. 아빠가 하고 싶은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도와주어서 섭섭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아빠가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도와주지 않았던 거였어. 아빠 부모인 할머니, 할아버지 탓이 아니라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도록 하지 못한 아빠 탓이라고 했다. 원하는 게 있어도 왜 해달라고 하지 않고 조르지도 않는 나를 보고 가수 되려는 내 꿈이 간절하다고 생각을 못했다면서 이왕 시작한 것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해 주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김광석이나 제이레빗, 빅뱅 같은 최고 가수가 안 되어도 좋다. 뮤지컬 무대에서 히로인이 아니어도 좋다. 아빠 말대로 노래하는 것을 즐기면서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최고 가수로 성공하는 것은 즐겁게 하다 보면 될 수도 있다. 최고 가수가 못 된다 해도 괜찮다. 버스가 시흥시청 옆을 지나간다. 안산역에서 출발한 지 30분이 지났고 학교에서 나온 지는 1시간이 지났다. 늘 여기쯤 오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도착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았다. 1시간이나 왔고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다. 1시간밖에 안 왔고 아직 1시간이나 더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다. 그런 날은 힘든 날이다. 오늘도 힘든 날이다. 어제부터 입술도 부르텄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을 하는 건 부끄럽다. 학원 선생님 말로는 대학 실용음악과 경쟁률이 500대 1 정도고 낮은 곳이라고 해도 300대 1은 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실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실수를 하거나 운이 나빠 떨어지는 거라고 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한다면 실수하는 것보다 더 자격이 없는 거다. 이런 게 힘들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시흥 등기소 쪽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면 오른쪽으로는 낮은 산, 왼쪽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아득히 보이는 들판 끝이 산미시장이 있는 시흥시 번화가다. 들판 서쪽 끝으로 멀리 보이는 아파트들은 소래포구다. 몇 달째 다니다 보니 이제 어디가 어딘지 다 안다. 저 넓은 들판에서 목 터져라 노래 불러보고 싶다. 주눅 들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들판 가운데에 서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그려보며 오늘 학원에서 부를 노래를 속으로 목 터져라 불러보았다. 시흥 등기소를 지난 버스가 또 고개를 넘어간다. 연꽃마을을 한 바퀴 돌고는 돌아서 나온다. 기껏 넘어간 고개를 다시 넘어온다. 아무도 안 내리고 아무도 안 탔다. 그래서 그런지 돌아가는 고갯길에서 버스 소리가 더 커지고 속도도 느려졌다. 연꽃마을에 안 들어가면 부천까지 가는 시간이 10분은 당겨질 텐데 갔다가 도로 나올 거면서 못하러 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아무도 안 들어가고 아무도 안 나오니까 한 번쯤 안 들어가고 그냥 빨리 가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일요일에도 안 빠지고 학원에 가는 것처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음악학원에서 날마다 뒤풀이 연습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십 번, 수백 번 되풀이해서 부르라고 한다. 잘 부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자꾸자꾸 부르라고 한다. 자기만이 낼 수 있는 소리와 창법을 찾고 혹시 모를 실수를 막기 위해서다. 재즈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연꽃마을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 생기거나 나올 사람이 있을 때 버스가
안 들어가는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버스기사 아저씨들 몸에 연꽃마을로 들어가는 습관이 밴 것 같았다. 몸이 기억해버릴 정도로 노래 연습을 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방송 다큐멘터리 찍을 때 상황 설정을 하고 반복 촬영을 한 적이 있다. 방송에 나갈 멋진 그림을 만들어야 하니까 참고 찍었다. 1시간도 안 되는 방송 분량을 찍느라 보름이 넘도록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카메라가 따라다니며 찍으니까 짜증도 나고 무척 힘들었다. 그래도 잘 견뎌냈다. 한 번 찍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직업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니? 엄마가 걱정을 했다. 가수가 되려면 딸마다 반복 연습을 해야 하는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견뎌야 한다. 가수가 되고 나도 행사를 할 때마다 리허설을 해야 하고 날마다 같은 노래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서 불러야 한다.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뻥긋거리게 된다는 말도 들었다. 좋은 가수라면 무대마다 최선을 다해서 관객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니까 가수가 되는 것보다 되고 나서가 더 힘들다는 말도 들었다.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수가 되어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즐겁게 해두라는 당부대로 늘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 반복도 즐겁게 하려는 것처럼. 그날 아침 하늘은 기울었을 테고 친구들은 하나 둘 울었으리라. 보고픈 엄마 아빠를 불렀을 테고 어른들은 나 지키 소리쳤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잊혀질 수 없으니 그리움도 어렵다. 마음에도 못 있고 하늘에도 못 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혜경이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나 살고 싶어요. 진짜로. 나 리얼리. 여기가 지금 복도입니다. 담비야. 우주우주. 얘들아. 안녕. 원래는 요건데.
네, 같은 2학년 3반 희생자 박예은의 영상이 들어간 가만히 있으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선생님 읽으실 때 목이 메이시는 것 같았는데 저도 계속 목소리가 가라앉네요. 네, 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역에서 출발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산미시장 정류장에 도착했다. 아파트가 줄지어 있어도 시골 같은 동네들을 지나 드디어 시흥시에서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왔다. 앉아있기만 했는데도 다리가 저리다. 머리도 멍해진다. 속도 메스껍다. 멀미가 나려고 한다. 여기까지 왔을 때가 가장 힘들다. 내일부터는 오지 말까? 거의 날마다 여기 오면 드는 생각이다. 몸은 완전히 지치지만 이제 30분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참아낸다. 목적지까지 4분의 3이나 왔다는 생각으로 풀어지려는 마음을 다잡는다. 가수가 되는 길까지도 4분의 3을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 100분의 1도 못 왔을지도 모른다. 여기를 오고 또 와도 끝나지 않을 길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오고 또 올 거다. 이제 겨우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못 왔다고 해도 할머니 몇 분이 시장 본 것을 들고 탔다. 서울로 이사간 할머니 생각이 났다. 재작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살던 집으로 들어갔다. 복층집이라서 나랑 하은이가 위층을 쓰고 엄마 아빠랑 셋째인 지은이랑 막내인 성은이가 아래층을 썼다. 셋째 생일이 우리보다 딱 하루 늦어서 생일 파티를 다 같이 했다. 하은이 친구들, 내 친구들, 동생 친구들이 다 모이면 30명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이 아래 위층에서 놀았다. 사람 사는 집에는 사람이 북적거려야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살 때는 집이 너무 넓어서 휑했는데 이제야 집이 꽉 차고 사람 사는 집 같다면서 무척 기뻐하셨다. 나중에 가수가 되면 할머니랑 할머니 친구분들을 집에 초대해서 북적거리면서 놀게 해드릴 거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트로트도 많이 연습해서 꼭 즐겁게 해드릴 거다. 버스가 마지막 고개로 접어들었다. 시흥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여우고개다. 여기만 오면 여우처럼 야가 빠지지 못하다고 늘 핀잔 듣는 게 생각난다. 하은이랑 같이 옷서랍을 썼을 때 어떤 게 내 속옷인지 구별을 못해 하은이 속옷을 입어서 하은이가 소리를 질렀던 적도 있다. 미안하다는 사과를 얼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대꾸도 못했다. 하은이는 무슨 일이 있으면 딱 말을 하고 원하는 것도 잘 말한다. 생각도 깊어서 꿈도 현실에 맞는 호텔리어다. 빵 굽는 것을 좋아해서 제빵 학원도 다녔다. 그런데 난 가수가 되려고 한다.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말을 가끔 듣는다. 하은이는 내가 노래 부를 때마다 시끄럽다고 짜증을 낸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가수가 되려 하느냐고 화를 내기도 한다. 공부해야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칠 때도 있다. 식구들 있는 데서는 노래 안 불러야 하는데 잘 안 된다. 학원에서 연습을 해오라 하는 것도 있지만 노래 부르는 게 좋다. 씻을 때도 공부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자동으로 노래가 나온다. 그 바람에 하은이랑 사이가 점점 나빠져서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같은 방에서 잠을 자도 눈조차 안 마주치게 되어버렸다. 어떻게 사이가 좋아지게 할 수 있을지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다. 어느 날 엄마가 선물이라면서 티켓 2장을 주었다. 빅뱅 오빠들도 나오는 음악 방송이었다.
처음으로 방송국에 가는 것이라 주눅이 들었지만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하은이랑 소리 지르고 몸도 흔들면서 목 터져라 따라 부르기도 했다. 하은이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사인도 받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동안 말도 안 걸던 하은이가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봐라 라며 왜 가수가 되려고 하는지 이해하겠다면서 격려를 해주었다. 다음 날 엄마가 빨간 주머니 하나를 주었다. 하은이가 준 선물이라고 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 CD였다. 드디어 화해를 한 것이 날아갈 것처럼 좋았다. 앞으로 짜증을 내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겠다고 작정했다. 식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좀 자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가수가 되겠다는 결심도 더 굳게 다졌다. 여우고개를 넘어서 내리막길을 빠르게 달리느라 텅텅거리는 버스 진동에 골반뼈가 조여들었다. 꼬리뼈도 아파왔다.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으로 버텨내야 한다. 내 또래 여자아이들이 우르르 탔다. 같이 학원에 가는 모양이다. 나도 음악학원 안 다니면 이 시간에 슬비랑 정은이랑 다빈이랑 영어 학원에 있을 텐데. 오가는 데에 4시간이나 걸려버리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릴 시간이 없다. 같이 학원을 다니면 비는 시간이나 끝나고 잠깐이라도 수다를 떨 텐데. 떡볶이도 먹으러 갈 텐데. 점심시간이나 수업시간에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꿈을 향해 달리는 내가 부럽다고들 한다. 가수가 되고 싶지만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공부로 진로를 정한 슬비가 가장 부러워한다. 슬비도 빅뱅을 좋아한다. 막내인 승리를 좋아하는 것도 나랑 같다. 작년에 공연 티켓이 한 장 남았다고 같이 가자 했다. 사실은 슬비를 위해서 가진 돈 다 털어서 산 것이다.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좋아하던 생각을 하니 기분이 무척 좋아졌다. 친구들이랑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참 좋다. 그래서 뭐가 생기면 남들 다 줘버린다고 핀잔을 자주 듣는다. 주머니에 돈이 남아 있지 않는다고 놀림도 받는다.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 먹으러 가거나 선물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큰 길로 나왔다. 서울로 가는 버스들이 건너편 차선에서 지나쳐 간다. 부천 남부역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우르르 내리는 사람들을 따라 내렸다. 뒤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도니까 하얀 부천역 건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사람들 행렬을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쇼핑몰과 역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지금은 내가 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가수가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될 거다.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고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할 거다.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쪽 벽에 성형외과 광고가 커다랗게 붙어 있다. 요즘은 안 하는 연예인이 없다는데 나도 가수가 되려면 성형을 해야 할까? 얼굴이 안 예뻐도 몸매가 안 좋아도 노래 실력만 좋으면 인정받는다는 학원 선생님 말씀처럼 실력파 가수가 되면 더 좋겠다. 좋아하는 가수 제이레빗 노래를 흥얼거렸다.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자동으로 힘이 난다. 큰 길을 건너고 건물 몇 개를 지났다. 드디어 학원 앞에 도착했다. 멀다. 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래도 끝나고 갈 때는 엄마가 시흥 등기소 앞까지 데리러 온다고 했다. 엄마가 나보다 늦으면 사람도 안 다니는 깜깜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하는 게 무섭지만 엄마 차 타고 가면 집까지 채 1시간도 안 걸린다. 학원 앞에 멈춰서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씩씩하게 올라갔다. 하나도 안 힘들다. 재능도 별로 없고 아직은 실력도 별로 안 좋지만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는 나다. 우습게 본다면 후회하게 될 거다.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널 위한 세상을 기대해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네, 예은 양이 흥얼거렸다는 제이 레빗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요즘 너 말야. 이 노래 흥얼거리면서 그 학원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는 예은 양의 모습이 그려져서 근데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어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많이 먹먹해지네요. 그래도 이렇게 기록으로라도 우리 예은 양의 어떤 꿈이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기록의 힘이 또 위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네. 학원 앞에 멈춰서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씩씩하게 올라갔다. 하나도 안 힘들다. 여기서 하나도 안 힘들다가 주문 같아요. 네. 자기 자신한테 체면 거는 것 같아요. 네. 이 단원고 약전을 이렇게 쓰셨던 그런 지필진들의 어떤 하는 말 중에 기록하지 않은 기억은 망각되고 기록은 역사가 된다. 이런 문구를 봤거든요. 우리 예은 양을 비롯한 별이 된 그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읽어드리기로 한 특별 방송 는 요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네네. 우리 어도연 안동무에서도 그 세월호 특별 기간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죠? 네네. 아마 다음 우리 그 공부 모임에서 저희도 그림책 나눔을 할 것 같아요. 세월이라고 하는 그림책, 네. 문은아 선생님이 글을 쓰고 박건웅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세월이라고 하는 그 세월호 그림책을 보고 토론을 할 거거든요. 네. 네. 그 책이 막 나왔을 때 저희가 다 읽었죠. 접했었는데 이제 네네. 올해는 그걸 이 4.16 특별 기억 주간을 맞이해서 네. 이제 공부 목록에 넣은 거죠. 네네. 정말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번 시즌에서는 방정환 전집을 또 읽고 있잖아요. 네네. 네, 오늘은 이 약전 읽어드리는 게 좀 길었던 관계로 짧은 글을 골랐거든요. 굉장히 짧네요. 네네. 방정환 전집은 네. 방정환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창비 출판사에서 총 5권으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전집 1권은 1부에서 7부가로 되어 있고 1부의 내용은 사랑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선물, 그리고 2부는 조선일보 어린이위 신문란에 연재된 부분, 3부는 천일야화, 4부는 동화, 5부는 동요 동시, 6부는 시, 그리고 7부는 동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오늘은 달과 관련된 달밤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아주 네. 짧은 글이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네. 4.16 시민문화제에서 피날레 곡으로 네. 다시 만난 세계에 제가 무대에 올랐었는데 그 노래 네. 듣고 그러면은 네. 방정환 전집으로 넘어갈게요. 네.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다 흩어져
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세월호 그 행사 뭐라고 하죠? 네, 시민문화제. 시민문화제 거기에도 참석하셔서 무대에도 서시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방정환 전집 중에서 2부, 그러니까 전집 1권의 2부에 있는 달밤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둥근 달이 동편 숲을 위에 높게 떠올랐습니다. 구름이 한 점도 없으므로 밝기가 낮과 같습니다. 복남이와 정남이는 문 밖을 나와 달을 치어다보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복남이는 정남이에게 너는 저 달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느냐? 고 물었습니다. 정남이는 얼른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정남의 집에 있는 둥근 소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반만하게 크다? 고 대답하였습니다. 복남은 웃으면서 무엇 그까짓 것만치만 커? 하였습니다. 정남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둥글고 큰 것으로는 소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동산 위에 떴지 나는 아직 잠들지 못했어 달은 밝은데 좀 더 너를 알고 싶은 맘에 가슴이 답답해 눈을 감고 매일 밤 널 생각해 멈출 수도 없네 아직 너를 끊어낼 수 없는 내 맘이 답답해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동산 위에 떴지 동그란 저 달빛은 자꾸 너를 생각하게 해 아직까지 날 잠 못 들게 해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동산 위에 떴지 오늘 밤은 가련한 이 노래를 그에게 전해줘 네. 남보라의 목소리로 들은 달달 무슨 달 노래였습니다. 네, 선생님은 달 하면 어떤 크기를 상상하시나요? 달. 네. 생각 안 해봤는데 잠깐만. 달 하면 일단은 네.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어야 되니까 네, 네. 마당만큼 이상은 커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손톱만 왜 이렇게 딱 그 달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었을 때 이 엄지손톱으로 달이 가려지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안 해봤네. 네. 달 하면 그런 손톱, 엄지 손톱만한 달 이런 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 네. 우리 네. 지금 청취자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창문 열고 네. 손톱에 달이 가려지는지. 네. 여기 정남이가 대답한 소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소반이 뭘까요? 쟁반? 쟁반? 땡. 아, 밥상? 네. 오. 그 개나리 소반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어. 그 조그만 밥상을, 그러니까 네네. 1인용 밥상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밥상만한 그 크기의 어렴풋이 알고 있었나 봐. 네, 그쵸? 그쵸. 네, 개나리 소반 할 때 그 소반, 자그마한 밥상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네. 네. 그 정도 크기로 우리 이 정남이는 생각했답니다. 음. 너무 이 두 친구의 그 대화나 아니면 그 달밤 이런 게 생각이 나서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련하다고 하나 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네.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벚꽃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주말 동안 네. 달밤에 나가 계신 분들도 예쁘게 야경 사진 많이 찍으셨을 것 같아요. 꽃과 함께. 그렇죠. 음. 네. 저도 한번 달밤 산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특별 방송으로 우리 예은 양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네. 방정환 전집의 달밤 이야기도 나누는 동안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네요. 아,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세월호 특별주간으로 준비되었던 세월호 네. 특별방송 네.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엔딩곡 들으시면서 네. 다음 주에 만나는 것을 기약하겠습니다. 네. 아, 다다음 주죠? 참, 저희가 녹음을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 이제 한 번은 재방송으로 나가죠. 네. 네. 저희 이제 방송 제때 못 들으셨던 분들이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시간이네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